자, 그럼 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참 지루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 40일 넘게 매수해주던 외국인인데 스탠스가 바뀐 것인지 이정민 대표님, 외국인 좀 어떤 생각일까요? 자, 외국인들 항상 외국인들 떠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교육을 시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2년여 동안 지금 2011년도 8월 달이었죠. 저점 1700을 찍고서 한 2000포인트 가면 다시 밀리고, 다시 올라가면 밀리고 반복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2000포인트 선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펀드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가 안 나오죠. 펀드 수익률 악화라든가, 펀드 수익률 1년 기다렸더니 본전가 왔다더라. 혹은 제 주위에서도, 대표님, 펀드 이제 본전가 왔는데 매도할까요? 혹은 매도하고서 주식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2000선만 가면은 단기 박스권이다. 박스권을 돌파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기대감 2050포인트 기대감은 좋지만 여지없이 또 무너뜨리면서 또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여지없이 2050포인트에서 펀드 환매 물량 또 쏟아졌습니다. 대략 한 달여까지 올라오면서 쏟아졌던 펀드 환매 물량이 무려 6조 원가량이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2011년도 8월달 저점 부분부터 지금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규모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은 약 한 26조 원을 이 기간 동안, 작년 2011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요, 한 26조 원을 매도를 했고, 투신권은 한 10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도를 하는 동안 누가 매집을 했느냐?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17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만 가면 우리 시장이 힘들 것이다라고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도토리 털어내듯이 털어내서 그 물량을 받아간 게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기금의 매수인데요. 연기금이 20조 원가량 외국인과 같이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 방어력을 키워줬다는 점. 또 보험이 한 4조 6천억 원을 매수해주면서 또 방어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나마 안심인 것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에 모여있는 것이 이 주식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싹쓸이 했다라면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외국인들이 그 자본을 다 뺏어가겠죠. 주식시장에 지분이 가장 많으니까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기금과 보험 쪽에서 좀 지분을 매수해줬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외국이 흔들기에 좀 농락당하지 말자. 두 번째는 지금 뉴스로는 호재다운 호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한 악재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상과 어떤 가능성만 열어둔 채로 시장이 눈치 보기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가치가 확실하더라면 이런 흔들리는 구간에서 외국인들한테 자꾸 주식 내어주지 마십시오. 펀드 환매도 하지 마시고 꾹 참고 계십시오. 이거 2000포인트 저는 시간 문제지 넘어간다고 보는데, 이번 한 주만 여러 경제 지표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 좀 잘 인지한다라면 시장은 곧바로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외국인의 수급에 위축되지 말고 이번 주 좀 잘 버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좀 상당히 좀 몇 달 된 그 테마라고 해야 될까? 이슈라고 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오늘도 좀 약간 흐름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미디어적인 측면도 약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좀 너무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센치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전기차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되고 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약간 솔직하게 말씀 좀 드려보면은,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미국은 이제 개인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충전소라든가 그런 걸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우리가 전기차를 왜 타야 되는지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되짚어 본다라고 그러면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화석 연료의 고가를 염두에 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화석 연료 원유가 이제 앞으로 한 30년 뒤면 고갈될 것이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또 30년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전기차를 타는 이유, 과연 연비 때문에 타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소형차 기준으로 한 배터리 가격만 기본 자동차에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우에는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보통 한 4년, 5년 정도 타고서 바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배터리 가격에 8, 900만 원을 실질적으로 휘발유에다 내가 넣었을 때는 솔직히 그게 그렇게 아껴지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배터리 부분이에요. 네. 우리 핸드폰도 한 1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배터리가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배터리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근데 이게 어차피 배터리라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게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할수록 그 가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기차를 사서 5년 후에 중고차를 팔 때 배터리 성능이 절반도 안 남은 자동차를 과연 중고차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도 가장 문제고 여름과 겨울의 정점에 다다르면은 어떤 블랙아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기 소모에 대한 문제 상당히 좀 많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고 그리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뭐냐면 환경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기 자동차에 충전을 해야 되는 전기를 생산을 할 때도 똑같이 공해가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물론 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정유주는 가격이 그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큰 모멘텀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번 이런 말씀드렸던 적 있던 것 같은데 네. 전기차가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되면 네. 제가 손에 장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네. 한번 시승을 해봤거든요, 전기차를. 근데 뭐 가솔린차나 전기차나 뭐 주행 능력은 크게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전기차가 이슈가 된 이유가 프랑스와 우리나라 대통령 이 두 정상 간을 만나면서 어떤 좀 개선점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말씀 좀 빠뜨렸는데 네네. 미국에서 지금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 모터스잖아요. 테슬라 모터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아직 진출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네. 한국 소비자들 사실 전기차로 대형차를 만드는 건 아직까지 무리가 있거든요. 이제 예. 중소형 자동차, 이제 조그만 박스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위주가 될 텐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봤을 때는 그런 자동차를 선호를 하지 않을 뿐더러 테슬라 모터스도 이미 밝혔듯이 한국에서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상당히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뭐 전기차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너무 이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대장주 포트는요,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은 말 그대로 불기둥처럼 내일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에이제렌터가 오늘 3% 가까이 오르면서 수익률이 14%로 늘었습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추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6%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매수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어제 걱정했던 플랜트넷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9.5% 플러스권이고요. 디케이락 포트 편입은 했지만 매수가 조금 밑돌면서 0.9%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오즈앤 플랜 매수가 주지 않아서 포트 편입 제외하자라고 하셨고요. SAMT 오후장 들어 반등하면서 손실이 줄었습니다. 5.7%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캠피스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SM과 할인 반등하면서 어제보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반면 코나이가 다시 매수가 밑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위메드 그동안 수익이 참 좋았는데 어제 오늘 하락하면서 매수가 밑돌고 있는 상태이고요. 원익 IPS부터 우전은 한 단까지 어제보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원익 IP 손절가 8,600원, 우전 한 단 손절가 9,3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송상우 전문가입니다. 삼진 L&D 주가 등락에 심하죠. 오늘 다시 마이너스권 매수가 밑돌면서 2.9%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윤종민 전문가님입니다. 에스코는 오늘 반등하면서 0.9% 플러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AS를 받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이정민 대표님, 원익 IPS 오늘 AS 해주신다고요? 예, 원익 IPS를 지금 AS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포트 중에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를 좀 수익을 내다가, 네. 지금 코스닥 오늘 금요일 또 월, 화 이어서 계속 코스닥이 좀 안 좋은 흐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자는 측면에서, 만에 하나 있을 어떤 시장 흔들림에 대비하기 위해 손절가를 좀 상향을 좀 말씀을 드렸고, 원익 네. IPS는, 아까 방송 나간 것처럼 한 8,600원 라인대로 손절가를, 그러니까 지금, 21선을 걸치고 있는데 이 21선을 살짝이라도 터치를 하거나 깨버린다면 일단 매도하고 네. 시장에 대해서 방어를 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미고요. 종목이 꽉 찬 관계로 풍산을 어쩔 수 없이 단기 수익률 게임 어찌됐든 수익을 또 5에서 6%가량 수익을 줬었죠. 또 풍산 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는 구간인데 풍산은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빼는 이유는 신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풍산은 오히려 또 저점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주는 좋은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에서 조금 도달 못하고 조금 밀렸는데 기존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신다라면 네. 목표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 종목 좀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위메이드입니다. 참 그동안 수익률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 어제 오늘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플러스 수익률 다 좀 깎아 먹었거든요. 네, 위메이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땡큐죠. 왜냐면 네. 더 올라가기 전에 어차피 저항인 부분을 인식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저항에서 가격이 밀리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또 주는데 이 눌림목을 주는 것도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온다. 근데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는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마디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매수 제한을 드리고서 좀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제자리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터닝포인트, 이중바닥을 찍어주고 터닝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위메이드는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눌림 줄 때 물량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위메이드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하지 말고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근호 전문가님. 일단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캠시스 오늘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플러스 수익권이었거든요. 네네. 일단 캠시스뿐만이 아니라 제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어떤 좀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제 방송에서 역대 이런 수익률을 기록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현재 1등 아니면 진짜 서운한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자 일단은 시장이 지금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이정민 그 전문가께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제가 이제 간단히 느낌만 말씀드리면 어떤 물에 빠진 느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진흙 같은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종목군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내 종목이 과연 시장 때문에 원래는 좀 상승을 해야만 하는 종목인데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종목 자체의 시세가 꺾인 건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후자 쪽이라고 이제 제가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캠시스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트, 이제 종목적인 설명은 제가 다 드렸으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보합, 매수가 기준에서 강보합, 약보합을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관 쪽의 어떤 수급, 이제 종목의 색깔을 정하는 이제 기관, 시장의 색깔을 정하는 외국인이라고 봤을 때, 종목의 색깔을 정하는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밑에 파란 선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으로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 위쪽에 보이는 까매석 선 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동평의 5일선과 밑쪽에 있는 빨간색 선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걸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배열 상에서 21선을 거의 터치를 하고 또 오늘 거래가 살짝 늘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어떤 그 답보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이 좀만 매수가 뒷받침 된다라고 그러면 캠시스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던
어떤 그 블랙박스 시장에서의 지금 선전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캠시스는 제가 버리지 않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손절매 가격을 이탈을 하면 저는 다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미 대표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총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SKC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지만 주가는 견조했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며 마감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정민 대표님 내일장 대장주 SKC 들고 오셨어요. 네, 앞서서 우리 박민아 교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전년 대비 뭐 매출액은 소폭 좀 줄었습니다. 근데 분기 성장률이 지금 눈에 좀 띄어서 제가 좀 선택을 해봤는데 그렇군요. 매출액이 6,850억 원으로 일단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분기 2분기 대비 한 8%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8%가 증가했어요. 무려 364억 원이 지금 나왔는데 왜 지금 서프라이즈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냐면 업황이 안 좋았던 시기에 지금 이러한 실적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악화라는 이유로 지금 하락주들이 계속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지금 일궈낸 어떤 성과여서 저는 SKC에 높은 어떤 점수를 주고 싶고, 일단 실적 견인 요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회사들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자회사 중에 SKC 솔믹스가 있는데 바로 태양광 관련주죠. SKC 솔믹스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다가 영업 적자폭을 55% 이상 좀 만회를 하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분법 평가이익이 좀 높게 좀 책정이 됐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광학용 필름을 필름 사업을 지금 SKC가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9%가 상승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황 불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을 했는데 그 요인을 좀 따져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안 좋은 회사들은 도태가 됐고 그 파일을 지금 SKC가 다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화가 됐고요. 매 분기마다 이전 실적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들이 사라지고 이제 살아남은 회사들이 그 파일을 가져간다는 이론인데 지금 SKC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세계 경기 호전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고 내년 초서부터는 아마 좀 호전된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C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화학 사업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 매출액이 좀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한 마이너스 2%가량 줄었습니다. 근데 화학 사업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터닝 포인트가 지금 4, 4분기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화학 소재 부분이 있어요. PG와 PPG라는 화학 소재가 있는데 이 제품 소재를 믹스시켜 가지고 이걸 어떤 제품의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전략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고도화 전략을 가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됐고요. 판매 지역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고 또 어떤 공정을 개선해서 원가를 줄이려고 합니다. 원가를 계속해서 줄이려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 속에서 화학주들이 지금 활기를 못 치고 있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신성장 동력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 장수성의 일본 도요보입니다. 일본의 도요보와 함께 합작을 했어요. 합작을 해서 펫 필름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지금 5월달 올해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수원에 또 진천 공장이 펫 공장이 있고요. 또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장까지 지금 총 21개의 생산 라인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중국, 미국, 한국 통틀어 다른 기타 지역까지 해서요. 근데 이 21개 생산 라인이 총 연 24만 톤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전체적인 뭐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전 세계 탑 클래스, 그러니까 생산 규모로 따지면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완공을 펫필름 생산 공장을 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SKC가 펫필름을 광학필름,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광학필름을 만드는 것이 펫필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2014년도죠. 내년도에 LCD 패널 공장이 완공돼요. 자, 그러면 왜 중국 공장에다가 SKC가 먼저 가서 설비 증설을 했는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삼성전자와 함께 LCD 패널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름 공장을 옆에다가 완공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성장,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견인은 내년에 본격화로 시작이 될 것 같고, 주가는 이미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네. 지금 4, 4분기부터 주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맥점 자리를 잡아드리겠는데, SKC가 지금 시장 흐름하고는 좀 반대적인 흐름이야. 강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어찌됐든 주가는 계속 빠져서 하락 구간에서 이제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요. 이러한 추세도가 나옵니다.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은 고점이면 이러한 트렌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트렌드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있다는 게, 메이저들의 어떤, 주식 매집이라고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이제 크게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야. 그래서 2011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연기금이 크게 물량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든든한 수급과 함께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31,800원까지, 오늘 기준 캔들이 나왔던 자리인데요. 시초가부터 31,8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시고요. 목표가는 네. 37,000원이죠. 37,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만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SKC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근호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들 공개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종목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FC입니다. 최근 5일선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죠. 오늘 종가는 0.6% 오른 4,830원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소형 종목이죠. 또 오늘 시장의 키워드였던 태양광과도 관련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3호 개발인데요. 코스피 거래소 종목이죠. 최근 한라건설과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죠. 오늘 시장 대비 4% 급등하면서 주요 이평선 모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 2종목 들고 오셨는데 먼저 SFC부터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네. SFC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과 자동차용 리튬 이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태양광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왜 싫어하냐면 예. 너무 효율이 없죠. 이제 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효율이 너무 없고, 일단은 정부 보조금이 없이면 설치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네. 국가별로 이제 지형적으로 큰 넓은 평야 같은 게 없을 때는 이제 큰 전기를 생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좀 태양광을 싫어하는데, 일단은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좋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을 보고서 한번 SFC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자, SFC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태양광 전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 지붕에 이제 커다란 유리판으로 이제 태양 전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태양 전지에 이제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SFC죠. 최근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SFC 같은 경우는 이제 90% 물량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90% 물량 중에 한 80% 정도를 중국 쪽에다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사실 중국 쪽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유럽연합과의 어떤 반덤핑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결해도 됐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지금 그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시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도 네. 이제 그 화력 발전소라든가 그 발전소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매연이나 어떤 공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 쪽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태양광 쪽이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장 큰 태양광 전지 회사인 그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태양광 쪽에서 폴리실리콘, OCI로 대변되는 폴리실리콘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폴리실리콘 가격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앞으로 이전처럼 어떤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을 하고 있는 SFC, 중국 쪽에 거의 80%의 물량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가
어떤 지형적인 측면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외국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죠. 앞서서 언급드렸던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다가 자체적으로 무료 충전소를 만들고 있죠. 네. 전기로 이제 자동차에다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무료로 만들고 지붕에다가 태양 전지를 얹어서 네. 이제 테슬라 모터스면 자동차는 그 안쪽에다가 들어가서 무조건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FC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4월 달서부터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 대비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FSC의 거래량 대비해서 기관의 매수 물량을 보면 오늘 19만 주가 조금 거래가 안 됐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로 기관들이 8만 7천 주 이상을 가져가는 이런 어떤 좀 공격적인 시세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금 모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드린다라고 그러면은 매수가는 잠시만요. 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CG가 나가는 걸 약간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 CG는 아마 4,800원 정도로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4,830원 정도 매수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4,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죠. SFC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호 개발 바로 설명 이어서 들어볼게요. 좀 짧게 사모개발 네. 사실 큰 어떤 재료는 없습니다. 사실 매수해야 될 큰 재료는 없는데 네. 역시 가장 중요한 수급이죠. 어떠한 종목이든지 어떠한 상품이든지 가격을 갖고 있는 상품들은 누군가 많이 사줘야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사모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건설사, 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도가 많이 났는데 사모개발은 우리나라 소형 건설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둘째 가라면 서울 정도로 굉장히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고 시가총액 지금 63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어떤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시장에서 좀 무너지다 보니까 그들이 수주했던 물량을 우리 사모개발이 다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싼 부분이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사모개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만 짚어드린다라고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매도세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올해 초서부터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모개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 최근에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흐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에서 굉장히 좀 좋은 자리를 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 정도 저점을 9월 달에 잡았고, 그 다음에 2차 저점을 10월 중순에 한번 잡고, 오늘 어떤 박스권을, 단기 박스권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점, 거래량도 좋았고요. 오늘 종가가 고가일 정도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모개발. 일단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가격적으로 싼 부분이기도 있습니다만은, 전체 거래 대금 10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관심권에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들으면요,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릴 겁니다. 이제 시즌이 2,49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오늘 종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2,525원으로 오늘 매수가를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3,500원, 1,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 2,3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내보고 있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입니다. 이정민 대표님은 이녹스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코스닥의 IT 부품주인 이녹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미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에 맞서는 박근호 전문가님은 나노 신소재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어제 오늘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정민 대표님 오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이녹스 들고 오셨는데 흐름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미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장중이 최고가 경신이 거의 뭐 6개월 만에 나타나는 거라 일단 6개월이군요. 고점 의식은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강했던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또 제가 시장 설명을 가끔 드릴 때 시장의 수급이 좀 분산이 될 것이다. 지금 대형주 섹터들에서 좀 분산이 되고 있는 수급들이 어디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냐면 바로 태블릿 PC 관련주 섹터, 태블릿 PC 부품 섹터들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이슈, 중국 삼중전회를 앞두고서 또 중국 무역 수지 발표를 앞두고 있죠. 또 미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러한 지표들을 앞두고 시장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좀 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어떤 틈새 종목군으로 좀 선택을 해봤고 국내별 안 되는 가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IT 부품 소재 업체예요. 일단 네. 3분기 실적은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 영업이익은 61%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 실적 견인세가 4, 4분기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좀 봐야 될 텐데 실적을 견인했던 이유는 일단 FPCB, 연성회로 기판이죠. 연성회로 기판 소재 부분,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매출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들이 디지타이저 탑재한 태블릿 PC를 조금, 생산을, 이번 분기에 전폭적으로 지금,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디지타이저가 뭐냐면, 터치 패널과 LCD 패널이 일체형을 디지타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타이저 압소버라고 하는데 디지타이저 압소버 필름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녹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태블릿 PC 출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 이녹스에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블릿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무려 142%가 증가를 했습니다. 출하량이 증가했다는 건 시장이 142%가 증가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거죠.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건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S는 액정 화면이 작습니다. 근데 네. 태블릿 PC는 대형 화면이죠. 뭐 10.1인치 그리고 12.2인치로 이제 크기가 커지는데 스마트폰 양 대비 전체적으로 면적이 커졌어요. 3.5배에서 5.5배. 그래서 4, 4분기에도 판가 측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4, 4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시초가에서 27,000원까지를 매수 가격대로 좀 제한을 해드리고요. 일단 신고가가 경신이 된 만큼 돌파됐던 전고점 저항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돌파된 지점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손절 라인은 네. 돌파됐던 지금 6개월의 저항선이었던 26,300원을 손절가로 제한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짧게 한 29,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불기둥 종목 이녹스는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는데, 자, 박근호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 내일 불기둥 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굉장히 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용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차라리 노트북을 사지 누가 이걸 살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써보니까 제가 노트북을 전원을 한번 켜본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그걸 네. 사면서 한 번도 노트북을 안 켰었는데,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네. 주식 시장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고가는 속고에도 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답변 들어봤는데, 이정민 대표님 한 말씀 해주셔야겠어요. 이녹스는 글쎄요, 지금 제가 기업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이녹스는 몇 안 되는 지금 분기 실적 연속적으로 분기 실적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앞서서 우전한 한단도 같은 케이스인데 이녹스는 제가 불기둥 종목이면서 또 포트에 편입해도 되는 종목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박근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나노 신소재였죠. 일단 어제 오늘 좀 5일선 위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내일 불기둥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루를 보고 이제 내일장이니까 내일장 시초가를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요즘 시장이 이틀, 3일 연속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안정적으로 좀 마친 종목 나누신 소재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금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브라운관 TV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죠. 물론 TV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브라운관 TV도 아직까지는 보시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PDP TV라는 TV가 이제 처음에 평면 디스플레이 TV가 나왔을 때 2000년도 초반이죠. 가격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은, 한 40인치 전후한 가격이 한 1,500만원 전후한 가격이었습니다. PDP TV가. 근데 지금은 식탁만한 TV가 PDP는 한 100만원이면 사죠. 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 자, 지금 이제 LED TV 다음에 OLED TV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LED TV라고 선전되고 있는 TV는 LED TV가 아니죠. 그냥 이름만 LED죠. 그 디스플레이 자체는 이제 LED가 아닌데, 실질적인 디스플레이 자체가 OLED TV가 요즘에 나와주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죠. 1,000만원대가 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섣불리 좀 매수하기 좀 힘드실 텐데, 이 OLED TV도 앞으로 이전에 PDP라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죠. IT 제품의 특성상. 자, 이 OLED TV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산화물 반도체라는 어떤 원료라고 해야 되고 재료가 나노신소재에서만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죠. 바로 이 산화물 반도체가 없으면은 얇게 만들어야 되는 OLED TV를 만들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나노신소재의 어떤 향후 모멘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통형 타겟이라는 제품이 이 회사의 매출을 많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타겟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TV나 이런 평면 디스플레이 좀 만들 때 저렴한 제품을 얇게 까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평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통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원통형 타겟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서도 우리 이 나노신소재의 어떤 그런 원통형 타겟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타겟 부분에서 원통형이 대세가 돼 가고 있죠. 나노신소재의 어떤 매출, 영업이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관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우리나라 코스닥의 어떤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정도의 종목군들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외국인들 매수는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 매수에도 좋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가 작성이 됐을 때는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 있었기 때문에 네. 후반에 장이 빠지면서 좀 빠졌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950원에 매수가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21,5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19,600원 꼭 유념하시고요.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일단 기관의 매수가 긍정적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이정민 대표님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수급이나 차트적으로는 우리 박은하 전문가께서 말씀해 네. 주시겠지만,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대형 OLED TV 업체에서는 지금 나노 신소재 제품을 쓰겠다라든가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일단 어떤 실적 부분은 아직 저는 글쎄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예. 물론 제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게 실적 부분인데, 이 하루하루의 주가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좌우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물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노 신소재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일장 저희가 또 볼기둥은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정민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지금 나노신세가 네. 움직인 건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같이 한번 살짝 움직여준 거지. 앞서 기업 설명해 주신 반도체 산화물 관련해서는 지금 움직임이 저는 없다라고, 전혀 만들기만 만들었지 그것을 네. 갖다 쓰지는 않는다는 거, 대형 업체에서.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또 지금 시장 트렌드적으로 눌림목을 눌림목 준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차트적으로는 한번 불기둥이 한번 솟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상담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증문즉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전화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인 HR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6,5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2824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가가 한 3.9% 밀리면서 12,3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손실이 많이 있으신 상태이죠. 보유 여부,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정민 대표님, 사람인 HR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래서 매수가가 16,500원이신데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하셨는지 좀 감이 안 옵니다. 올해 초반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차트적으로 보고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의 HR이 일단 이중 바닥을 찍어줬습니다. 가격 조정 끝내고요. 시간 조정 돌입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 최근에 일주일 내내 지난주서부터 이렇게 빠졌던 것은 단순 기술적 눌림목으로 보시는 게 타당하고요. 지금 이러한 눌림목이 나올 때, 눌림목이 왔을 때 수급이 빠져나간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좀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고용이에요. 그래서 고용, 미국도 고용, 유럽도 고용입니다. 중국도 고용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해 내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HR은 지금이 좀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16,000원까지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16,000원까지는 일단 인내를 해보시고 16,000원이 돌파될 때 입절가와 목표가를 좀 높여가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16,000원까지만 좀 보유를 해보자,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그때까지 올라온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하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드릴까요? 예, 옵트론텍. 네, 옵트론텍이요. 예, 11,900원에 50%.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볼게요. 11,900원 비중이 50%시라고요. 예. 일단 오늘 종가가 12,400원이신데 좀 그래도 수익을 나고 있는 상태네요. 조금 붙었습니다. 아주 조금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실적이 괜찮다는데 좀 네. 값은 그대로 제자리 하는 것 비슷해서. 실적이요? 예, 실적이 이 종목은요, 아버님, 그럼요, 좀 단기로 보시는 거세요? 중장기로 보시는 거세요? 저는 장기는 잘 안 합니다. 단기로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상담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방송 잘 봐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 옵트론텍 들어왔습니다. 조금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이시고요. 네.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매수한 이유를 상담자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실질적으로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라이벌 회사가 있죠. 나노스, 그다음에 외국에는 일본의 이제 아사히 쪽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라이벌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1년 동안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올해 6개월 만에 벌어 놓은 상황이죠. 근데 주가는 작년에 최고치인 18,000원 조금 못 미치는 17,800원인가요? 부근에서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돈은 작년보다 2배를 벌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약간 기이한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답답한 부분이죠. 이런 영업이익도 좋고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과연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연히 갖고 가야죠. 주가도 바닥이라는 게 있듯이 우리가 수급도 바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옵트론텍의 어떤 이러한 주가 흐름을 만든 건 사실 외국인들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고 기관인데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거의 다 나왔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옵트론텍이 만들고 있는 블루필터라는 경우는 나노스와 이제 굉장히 큰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마켓 시어 같은 경우는 나노스가 옵트론텍보다 한참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블루필터 이제 어떠한 제품 대신에 들어가냐면 이제 하이브리드 IR 필터라는 거 대신 들어가게 되는데 더 높은 가격을 갖고 있죠, 블루 필터가. 이번에 시장이 좀 관심이 됐었던 애플 아이폰 5에는 블루 필터가 안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IR 필터가 들어갔어요. 이러한 부분들, 뭐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나노스게 들어가냐, 옵트론텍이 들어가냐, 만약 뭐 하이브리드 필터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블루 필터가 들어갈 것이냐, 시장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갤럭시 노트에는 나노스걸 채택을 할 것이냐, 옵트론텍을 채택을 할 것이냐, 뭐 삼성전자 특성상 한 회사에 몰아주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부분, 시장에서 어떤 결정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옵트론텍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고, 최근에 기관들 눈만 뜨면 팔고 있는 게 바로 기관이잖아요. 이런 어떤 기업적인 영향은 전혀 없는데 단순 수급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셨죠? 비중이 50%. 50%. 좀, 단기 정도 그 정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절반 정도 갖고 더 사실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한 20%, 30% 된다라고 하시면은 한 50%까지 비중을 채워서 올해 말까 내년 1분기까지 갖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차트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업 내용이니까 저는 자신 있게 보유,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만 본다라면 작년 최고치인 17,850원 못 깰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매수 전환만 되면 옵트론텍으로 매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신 있게 갖고 네. 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옵트론텍 17,000원까지 한번 잘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이잖아요. 시젠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54,800원이고요. 54,8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한 60% 됩니다. 60%요? 그 좀 수익 구간이신데요? 예. 네, 근데 목소리 많이 좀 힘이 없으세요. 네, 기운 내시고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거 산지는 얼마 안 되는데, 네, 예, 요거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잡으면 되는군 싶어갖고요. 목표가요? 예. 네, 뭐 단기, 중, 장기 상관없으시고요. 예, 단기로요. 단기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정민 대표님, 시젠 들어봤습니다. 예, 단기 목표가. 단기시기 때문에 뭐 긴 기업 설명은 좀 차치하고요. 네. 지금 시젠 같은 경우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많이 붙고 있는 쪽이 헬스케어나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눌림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젠이 눌림목을 한번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실점 매매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금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냐면 시장 영향도 있지만 저항대에 지금 돌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62,000원대 라인이 지금 저항권인데 이 저항권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번 주에 좀 판단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5일선 따라 올라가는 5일선을 좀 손절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자 5일선이 내일 정도면 터치 내지는 닿게 됩니다. 내일 정도는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닿게 되겠죠. 그러면 네. 여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5일선 터치해서 다시 한번 양봉이 서거나 아니면 음봉이 떨어집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음봉으로 떨어지는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떨어지는 종목이 패턴이 나온다라면 일단 무조건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눌림목에 한 56,000원권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양봉으로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 일단 63,000원에서 한번 끊어내 주자. 목표가는 짧게 63,000원. 빠졌을 때는 무조건 매도했다가 저점에 다시 잡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아바텍에 들어봤는데요. 5722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수가가 10,000원 샀는데 언제쯤 파는 게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현재가가 11,100원이죠.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10,000원.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뛰어난 종목은 아닌데 10,000원 정말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너무 저점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차분히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바텍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삼성 향이다, LG 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G 쪽이 좀 많이 치우친 LG 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한 지 한 근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게 있죠.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업과 그 어떤 그 신규 상장을 하는 그 증권사가 많이 줄다리기를 하죠.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좀 높게 상장을 하려고 하고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낮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물량 소화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지만 그 신규 상장주는 추세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물량을 갖고 있었던 기관 매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받았던 기관 매도가 거의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 이제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올해 3월달 정도 부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시장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일단은 5월달, 6월달에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조금씩 그 가격적인
어떤 그 부분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좋아졌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려면 어떤 실질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들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바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 상장되기 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 21선과 5일선 약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약간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내일은 한 번 정도는 좀 61선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10,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네. 내일 11,500원에만 팔아도 15% 수익이잖아요. 일단 네. 짧게 끊고 나오자,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은 조금 더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테이블 투자 이정민 대표, 샘플러스 박근호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